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덱스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최준갑이라고 합니다. 사실 금요일 오후에 이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많을 줄은 사실 저도 기대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래 앉아 계셔 주신 만큼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사실 저희 회사가 가진 솔루션을 전부 다 정확하게 전달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많은 물류 창고 아니면 많은 공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인사이트 정도를 같이 공유해본다는 자리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솔루션이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100% 정확한 솔루션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다루는 화물 종류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비규격화되어 있고, 화물의 종류가 굉장히 무겁다거나 아니면 규격화의 종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변경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자동화를 적용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화를 저도 저는 프로세스 자동화부터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가장 오래 일하기는 했었지만, 가장 큰 허들이 자동화를 하려면 일단 표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공정이 표준화가 돼 있든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어야 그 다음 자동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현실들은 표준화 안 돼 있는 것들이 더욱 많죠. 그리고 표준화 하기 전에 변동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인사이트 정도를 공유하는 자리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아무래도 오토메이션 월드다 보니까 자동화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공장, 제조업에서는 보통 가지고 계시는 품목들의 항목 종류가 정형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무겁거나 비정형화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툴 종류부터 시작해서 모터, 픽스처, 비정형 물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물이 저렇게 박스 형태로 담겨져 있는 경우는 거의 완제품 단위에서 출고 직전에 일부 품목만 저렇게 포장 단위가 괜찮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립 품목, 조립의 파트 아니면 스페어 파트 종류들은 대부분 비정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게가 무겁거나, 그래서 보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부 제조업의 물류 창고도 있지만 일반 물류 창고를 보시는 것처럼 수동 선반형 렉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고, 사실 이런 수동형 렉은 작업 인원과 몇 가지 상황만 충족이 된다면 사실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많다가 보면 인력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동화를 적용하기 전 단계에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국내사 사진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국내사는 약간 보안 문제가 있어서 주로 해외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보통 물류 창고 혹은 보관 창고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작업 환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 높이에서 사실 물건을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높이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보통 선반 렉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타거나 아니면 지게차를 타지 않는 이상 1.5m 정도가 맥스라고 보고요. 또한 1.5m 높이 정도가 있으면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10kg만 넘어가다 하더라도 한 손으로 물건을 꺼내거나 넣거나 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인 게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려다 하려다가 물건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쏟아지는 경우에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5m 이상의 공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재고 물품은 계속 늘어나죠. 스페어 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1.5m 선반이 어느 순간에는 4단 선반이 되고 5단 선반이 돼서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작업자들의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럼 사다리를 타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이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위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게차가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뭐 환경이 좋은 창고들도 물론 많지만 환경 자체, 그러니까 작업자의 루트와 지게차가 다니는 루트가 별도로 구분 안 돼 있는 창고가 거의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이동을 하는 이동 경로와 지게차가 이동을 하는 이동 경로가 겹쳐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저런 지게차 자체도 지게차로 물건을 높이 있는 것을 꺼내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지게차에서 높이 봐야 요즘 뭐 지게차가 하이베이 지게차도 있긴 하지만 보통 5단, 6단 이상에 있는 높이 무게가 있는 하중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보고 있기만 해도 불안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사실 선반, 매뉴얼 선반에 있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전체 창고 중에서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뉴얼 선반 4개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위험성 있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영상을 제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뭐 무게가 있는 영상들은 아닙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영상화한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om. Tom use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from Cardex Rimstar. 지금 카덱스가 사실 뭐 한 가지 설비만, 한 가지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 버티컬 리프트 모듈이지만 모두 모듈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의 환경에 따라서 설비의 폭, 설비의 높이, 설비의 깊이는 창고의 환경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창고의 설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고 그 트레이, 그러니까 화물의 높이에 따라서 또한 아니면 화물의 깊이, 화물의 무게에 따라서 설비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설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캐리어 설비라든가 아니면 빈, 그러니까 보관하는 타입, 트레이 선반 종류에 올리기에 적합한 타입인지 아니면 상자에 담고 보관하기 좋은 타입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고정된 면적 안에 보관 밀도를 얼마나 높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가가 카덱스가 궁극적으로 물류 자동화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명확한 수치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설비를 통해서 수평적인 수평적인 공간보다는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수평적인 공간의 85%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간보다 85% 이상의 물건 집집도를 가지고 창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한된 면적에서 당연히 더 많은 재고와 더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공장의 운영 효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뭐 작업자가 물건 창고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이 뭐 10년을 일하셨을 수도 있고 15년을 일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물건 개개별에 대한 물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조 환경에서 있는 물건들은 파트류들이 거의 다 유사하게 생겼고 파트 번호, 파트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정확하게 피킹해서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카덱스도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에서 쉽게 작업자들이 전문성이 없이도 아니면 보다 빠르게 어떻게 피킹을 하고 어떻게 파트들을 현장 목적지까지 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픽 투 라이트라고 하는 LED를 통해서 피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직접 포인트해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숫자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작업자에게 인지를 시켜줌으로써 해서 피킹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Fred. 그리고 또 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창고는 어쨌든 작업자들 여러 인가받은 작업자들도 있지만 인가받지 않은 작업자들이 많이 허가 없이 드나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한 물건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 없죠. 다 중요한 물건인데 물건의 위치가 바뀐다든가 물건의 수량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물건이 떨어짐으로 해서 파손이 된다든가 하는 보안과 아니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인가받지 않은 작업자들이 인가받지 않은 물건에 접근할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카덱스가 가진 물류창고에서 보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카덱스의 설비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할 정도로 밀폐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밀폐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자기가 인가받은 작업자들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받은 작업자들이 특정 물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이 항상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지금 앞서 보신 사진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금 저 맨 상단에 있는 게 한 2.5m 정도가 될 텐데 2.5m 물건을 끌어서 끄게 됩니다. 물론 제대로 끌어서 쓰게 되면 다행인데 저 와중에서 이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카덱스 설비를 통해서 사용자의 그라운드 레벨, 사용자의 허리 높이에서 물건을 가장 쉬운 위치에서 물건을 뽑아낼 수 있도록 물건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입고 역시도 이 반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카덱스 셔틀이라고 하는 설비는 최대 높이가 30m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층고로 따지면 거의 9층에서 10층, 아파트 높이로 9층에서 10층 높이까지 자립이 가능한 설비로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으로 설치가 가능한 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뭐 수평 공간보다는 수직 공간을 극대화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하중이 있는 물건도 굳이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사용자의 허리 높이에서 물건을 쉽게 입고하고 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량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많은 공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량물들이 대부분 비정형화된 것들이 많죠. 지금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것도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픽스처들입니다. 물건을 제조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파츠들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픽스처들인데 이 픽스처들의 물건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보관할 때 필요한 공간들도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픽스처가 한 평 정도라면 만약에 픽스처 몇 개를 보관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배수 이상의 물건 보관하는 면적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관된 면적은 사실 생산 라인에서 죽은 공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저희가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동 경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형, 그러니까 픽스처 물건들,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물건을 효율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산 라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가짓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셨듯이 저렇게 막 굴러다닐 수 있는 물건들, 고정이 잘 안 되는 물건들의 보관도 역시 카덱스 설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떨 때는 상품 자체가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조차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입고될 때는 패키지가 특정 사이즈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사이즈가 바뀌고 수량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특정 공간 안에보다는 더욱 보관하는 공간 자체의 자유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카덱스가 하신 솔루션 설비들은 훨씬 그런 부분에서 훨씬 안정성을 가지고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접근할 수가 있고요. 네, 맨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포인트를 직접 찍어줘서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파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지금 거의 20개나 되는 파트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고 그럴 경우에는 작업자의 숙련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특정 주문지를 보거나 하는
뭔가의 추가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LED 포인터를 찍어준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화면상 표기해준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보시는 사진처럼 이 에바 위에 있는 툴을 보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공간과 무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쪽 선반 위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대략 한 500kg 정도 이상은 되거든요. 저쪽 공구 툴 하나에 대략 한 10kg에서 15kg 정도가 되니까 저쪽 툴을 저렇게 많이 보관하려면 사실 선반에다 보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선반을 몇 개 층을 쌓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 선반 하나에 보관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물건 또한 저쪽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만이 저 트레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작업에 필요한 툴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킹 오류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비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형화된 물건도 있지만 비정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빈에 충분히 그러니까 특정 한 400에서 800 가장 쉽게 쓰지는 600에서 400 정도 사이즈도 되는 빈 안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들은 미니로드와 같은 솔루션들을 카덱스에서도 제공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카덱스 같은 경우에는 설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설비와 물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까지도 같이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가장 직관적으로 이게 가장 단순하게 작업자에게 지시 오더를 내리는 것을 카덱스의 솔루션은 목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깔, 숫자, 그러니까 글을 모르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작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장 심플하게 작업 화면을 구성하고 그 지시 오더를 내리고 설비에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는 게 카덱스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 렉에도 오른쪽에도 디스플레이를 전부 달아서 특정 작업자에게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화면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디스플레이 표시기와 아니면 외부의 디스플레이 표시기와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연동하고 있는 로봇과 연동하는 것도 아직 실용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먼저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경우는 그 아우디의 엔진 공장 안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저 엔진 부품 중에 하나가 대략 한 50kg에서 60kg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거를 그 전에들은 작업자들이 손으로 빼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픽처한테는 무슨 지게차라든가 별도의 물건을 온로딩하고 로딩할 수 있는 기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대신 로봇팔로 대체를 하고 사실 저 로봇팔이 가진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로봇팔은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층에서도 보셨듯이 그 스트레치 같은 이동할 수 있는 로봇팔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거를 이동한다 하면 사실 또 부하할 수 있는 화중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안에서 특별된 제한된 공간 안에서 밀도를 높여서 로봇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들어서 효율을 좋게 만들어서 로봇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그 협동 로봇이라든가 로봇팔들이 사람의 효율성에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품을 인식하거나 상품을 피킹하는 거 속도조차도 사람들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실증 사업들을 계속해서 특정 분야, 그러니까 특정 환경,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로봇팔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규격화가 되어 있는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보다 로봇팔이 효율적인 공간에서는 적용을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코메틱이라 그러는 스위스의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비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설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수 기준으로 해서 설비 하나를 조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품 수가 뭐 10,000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으면 수천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볼트도 다 다르게 생겼고 뭐 기구 부품들은 물론 다 다르게 생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제조 현장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카덱스와 같이 협력을 해서 보관 공간도 특정 공간에서는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니면 수평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에서 다양한 설비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서 제한된 공간 안에 최적의 효율과 최적의 보관 밀도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설비 솔루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뭐 자료를 다 나눠드리게 되지만 혹시나 유튜브에서 카덱스 관련 영상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지금은 설비를 조립하는 현장 중에 하나인데 스페어 파트를 보관할 때 여러 대의 카덱스 설비를 동시에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 보관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덱스 코리아가 2023년 7월에 카덱스에서 한국에서 지사를 설립을 하였는데요. 보통 카덱스 코리아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치 서비스 외에도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화 설비다 보니까 당연히 설비의 선정보다도 운영보다도 서비스 정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용하시고 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까 해서 지금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리소스 지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국 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방정비라든가 아니면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스페어 파트를 직접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다든가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마다 필요한 서비스 정책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내에 현장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하시는 고객사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2시간보다는 뭐 하루 내에 아니면 이틀 내에만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원격 서비스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덱스 설비 내에 카덱스 커넥트라고 하는 원격 서비스 지원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듈을 장착을 시켜서 지금 보통 서비스할 때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 트래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업자가 할당이 되고 그 작업자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대부분 뭐 아무리 짧아도 2-3시간은 걸리니까 2-3시간이 가장 사실 특정 작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설비의 트러블을 찾아내고 조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작업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기 전에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설비의 문제를 직접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에 실제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HMI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한 번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카덱스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글로벌로는 150년 이상을 물류 자동화 업계에서 종사를 해왔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솔루션 외에도 그 오토스토어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지금 카덱스가 가진 물류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서 오토스토어를 직접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네이버 창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필요하신 요건들을 하면 저희 담당 컨설턴트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카덱스를 통해 지원될 수가 있는지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성원, 그다음에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